일단은 뭐 바로 스냅시트 들어가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 수업은 사진 보정 수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스냅시트뿐만 아니라 뭐 라이트룸도 마찬가지. 이 원리는 다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죠. 우리가 어쨌든 하는 거는 사진 보정이라는 건데 그 툴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스냅시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일단 장점이라는 건 뭔가 하면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합성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에 레이어 마스크라는 조금 어려운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작업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두 장의 사진 가지고도 보정할 수 있다는 게 스냅시드의 특징이고요. 근데 정교함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요. 라이트룸이 좀 더 정교하고 화질상으로도 좀 낫습니다. 자, 일단 사진 보정, 뭐 여기 라이트룸 보정 수업도 들으신 분도 계신데, 일단 기본적으로 밝기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냥 그 중요해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러이러한 색감을 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을 좀 더 산뜻하게 짙게 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색상의 문제 같죠. 근데 색상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뭔가요? 채도가 아니라 오히려 밝게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제대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나는 밝게 찍고 있어요. 그럼 빨간색이 절대로 그 진득한 느낌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어둡게 찍어야지 그 색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도 밝기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일단 뭐 전체 밝기 정도 조절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예요. 그렇죠? 촬영할 때부터 우리가 뭐 노출 보정이라든지 아니면 엠모도면 뭐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기준에서도 우리 터치하는 순간 아래쪽에 노출 보정 있잖아요. 그렇죠? 터치 촬영할 때 터치하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밝게도 찍었다 어둡게도 찍었다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긴 하겠는데 저 같으면 보정을 고려하면, 전 보정을 한다는 가정을 한다 그러면 굳이 하얀색이 있을 때 하얗게 안 찍어요. 왜냐하면 하얗게 찍고 나면 자칫하면 날아가는 것들이 생깁니다. 특히 눈이 오는 날 뭐가 좀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가 있으면 그게 날아가서 복구가 안 돼요. 차라리 그 회색으로 찍는다고요. 야경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둡게 찍어요. 사실은 야경은 밝게 찍는 게 낫긴 하거든요. 그래도 조금 어둡게 찍을 거예요. 왜냐하면 밝게 찍으면 전광판이 있는 거 다 날아가 버리죠. 그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어둡게 찍고 올리는 게 낫기 때문에 보정을 고려하시면 그냥 좀 괜찮아요. 회색 계통, 즉 그러니까 너무 밝지 않은 중간 계통 정도로 사진을 찍으셔도 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밝기는 전체 밝기, 더 밝았다가 어두워졌다 하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밝은 영역이 있고 어두운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일몰인 상황에서 밝은 영역인 하늘이 있고, 그다음에 어두운 영역인 지면이 있다고요. 그거를 어떻게 밸런스 있게 조합하느냐. 그리고 심지어 어두운 지면에 꽃이 예쁘게 피어 있어. 그러면 그 꽃만 어떻게 살릴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밝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채도도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채도. 전체적으로 채도를 진하게, 색을 진하게 했다가 연하게 했다가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색상만 하늘만 파랗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스냅시도도 약간 가능합니다. 완전 쉽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선명도, 얼마나 내가 선명하게 만들지. 뭔지 아시죠? 근데 선명하게 만드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기가 막 난다고 해봐요. 그럼 연기만 선명하게 한다든지 하면 훨씬 더 드라마틱한 표현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건축물 사진을 찍었어요. 건축물을 찍었는데 이 경계선이 좀 더 선명하면 훨씬 더 멋있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눈을 감고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눈을 감고 내가 보정할 때 생각하는 세 가지. 첫 번째 밝기, 두 번째 색상, 그다음에 세 번째 뭐야? 세 번째 선명도.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냅시드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우리 사진도 약간 심리학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인지 심리학 쪽에서 이제 어떤 걸 하는가 하면, 자,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왜 이거를 주목해서 보게 될까? 나도 모르게 이걸 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감상자 입장에서는 그냥 왜 이럴까 고민만 하고 이제 끝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다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은 지금 다 한 분 한 분이 다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감상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감상자가 아니니까 이제 이 과정도 배우시는 거죠. 스냅시드를 배우시는 게 한 분 한 분이 다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사진을 보는 감상자들을
시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유도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쉬운 인지심리, 가 뭔가 하면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막 어두운데, 죄송합니다. 주변이 어두운데 밝은 부분이 있어. 그러면 시선이 나도 모르게 밝은 부분을 가게 돼 있어.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간다. 그럼 이왕이면 그 밝은 부분에 내가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좋겠죠. 어두운 부분에 있는 것보다 밝은 부분에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선은 흐릿한 곳이 있는데 뭔가 여기 선명한 게 있어요. 그러면 흐릿한 데서 선명한 곳으로 바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사진을 내가 볼 때 어떻게 보는지. 그쵸? 그리고 여기 적진 않았는데 또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 시선은 기본적으로 이게 훈련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더 그런 건 아니고 훈련이 됐을 가능성이 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이 흘러요. 그러면 자, 우리가 뭔가 대상을 우리가 뭐 3분할 구도 이런 것도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대략 뭔가 하면 3분할 구도라는 게 우리가 이제 요 사각형의 구도에서 이렇게 자릅니다. 두 번 자르듯이 이렇게 가로로 두 번 자르고 세로 두 번 잘라요. 그러면 선이 네 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선이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선에다가 주제를 딱 두게 되면 중앙에 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제 보고 배경을 보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이 두 번째 라인에다가 사람을 두고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배경을 먼저 보고 사람한테 끝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 만약에 뭔지 아시죠? 배치를. 그래서 내가 배치를 할 때 내가 이게 사람의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어디에 배치하면 좋을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눈은 사람한테 끌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풍경이 있잖아요. 풍경이 있는데 사람은 어디 갖다 놓더라도 나중에 경험해 보세요. 진짜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사람이 애매한 위치에 있더라도 사람한테 눈이 마지막 가게 돼 있을걸요. 대부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일부러 그렇게 감상자들의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촬영을 할 때부터 해도 되는데 이 두 가지 어떤 거? 사람이 없는데 사람을 넣는 거는 합성인데 물론 합성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일단 우리가 보정을 할 수 있는 게 중간 부분을 밝게 하고 어두운 부분 주변부를 어둡게 해가지고 집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뭔가 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디테일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 있으니까 그걸 해볼 거예요. 그리고 스냅시드만 할 수 있는 어떤 특권, 라이트룸은 하기 힘들고 물론 포토샵이면 더 쉽죠. 근데 포토샵에서 되게 힘들게 하는 거를 스냅시드에서 엄청 간단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성 부분까지도 오늘 해볼 거예요. 뭐 하늘 합성이라든지 아니면 달 합성. 그래서 비 내리는 이제 곧 여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 내리는 사진을 여러분들 찍으려고 말이 좀 빨라졌나요? 비 내리는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여러분들이 많이 할 건데 잘 표현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비는 무슨 색이죠? 투명색이고요. 근데 이 흰색, 밝은 색에 가깝습니다. 근데 흐린 날 비가 막 와요, 이제. 흐린 하늘을 배경으로. 그거를 내가 비를 찍겠다고 찍어요. 찍힐까요? 안 찍혀요. 왜 안 찍혀? 왜 안 찍히겠어? 비가 흰색인데 배경이 흰색이에요. 묻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비를 표현하려면 당연히 이 밝은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반대되는 어두운 색 계통을 배경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비가 표현이 됩니다. 이왕이면 그리고 어, 뒤에 빛이 있는 게 좋아요. 찾아보시면 돼요. 사실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는 어두운데 빛은 역광에서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비를 표현하기 되게 쉬워요. 근데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하다못해 밤에 가로등에 있는 비라도 찍어 보시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조건이. 왜요? 밤은 어둡잖아요. 새카만 하늘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그 비가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왕이면 저 같으면 언제 찍냐? 언제 찍겠어요? 이왕이면 매직아웃 때 찍겠죠. 굳이 새카만 밤보다 매직아웃 때를 노려가지고 비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한번 그렇게 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는 뭐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대부분은 사진을 좀 아시는 분들이 오셨어 오늘은. 근데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게 있는데 요게 색 온도와 색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려도 잘 모를 거니까 이제 스냅시트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 가지고 오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아웃라인은 잡혔죠. 자,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이게 보정을 한다는 거는 이거를 SNS에 올리든지 크리에이터가 개인 소장만 할 게 아니잖아요. 올려야 되잖아요. 올릴 때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봐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밝기, 채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밝기, 채도, 선명도 이게 이제 보정할 때 우리가 많이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보정을 근데 할 때는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어떤 사진을 찍어야지 보정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냐? 주로 일출일몰 사진이 보정했을 때 가장 잘 먹힙니다. 촬영할 때 제일 잘 안 나올 수 있는 게 일출일몰이고요. 물론 뭐 찍기 따라서 잘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날은 잘 나와요. 근데 어떤 날은 안 나와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조건이 뭔지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날씨 영향도 있고 그날 대기 환경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대충 찍은 것 같은데 잘 나오고 어떤 날은 열심히 찍어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빛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보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야경이면 매직아웃까지도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돼. 그런 사진들이 주목받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행 가기 전에 검색했을 때 나온 사진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진들이에요? 거의 일출일몰 사진 아니에요? 야경 사진이거나. 그 사진 보고 언제 가요? 2 시, 3시 가니까 '아 이거 쏘갔다.' 하는 거잖아요. 왜 내가 본 그 멋진 사진 같은 장면을 나는 왜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지? 하는 게 바로 그 시간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쵸? 아니면 구름이 드라마틱하거나 주간에 찍을 때는 인제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인제 주제에 대한 집중도인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매체에 아니면 뭐 블로그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신데 자 우리가 썸네일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좀 어려워 썸네일이 뭔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지라고 그러면 잡지의 표지 같은 게 썸네일이에요. 내가 한 10장 정도의 사진을 올리는데 그 대표 사진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쵸. 대표 사진이 썸네일이에요. 썸네일은 사실 3분할 구도로 이렇게 한 것보다는 그냥 중앙 구도가 제일 낫습니다. 중앙에 딱 그냥 주제 있고 그다음에 밝기 좀 칙칙하게 한 것보다는 밝고 화사하면서 색상이 찐득하게 있는 게 일단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인제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보정해서 보여 드리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좀 그림 같다고 하기도 하고 좀 너무 야하다. 너무 색이 너무 이렇게 원색적이라서 야하다 이런 말도 쓰세요. 근데 디지털에서 썸네일은 그렇게 내가 싫어도 해 보세요. 근데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다 싫다고 말은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좋아요 누르고 하는 거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인쇄하실 때만 이제 좀 채도 빼서 하시면 되고요. 웹에 올리시는 거는 좀 쪼끔만 세게 해도 됩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내가 낮출 수 있으면 낮추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해 봐야지 나중에 줄이는 것도 알아요. 맨날 소심하게 쪼끔씩 올리다 보면 나중에 좀 올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냥 과감하게 올려 놓고 지금 배우시는 단계잖아요. 그쵸? 물론 뭐 지금 그 수준을 넘어서신 분도 있으시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좀 세게도 한번 했다가 다시 줄이는 과정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어디 올리기는 불편하다 그러면 혼자라도 이렇게 좀 세게 해 놓고 뭔가 하면 보정을 하잖아요. 다음날 다시 봐야 돼요. 이게 할 때는 내 눈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해 놓고 다음날 보고 인제 그런 식으로 자꾸 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인스타나 이런 데서 좀 주목을 받으시려면 랜드마크 찍으시면 됩니다. 남산타워, 롯데타워, 대구에 뭐 두산타워 있나요? 광주에는 뭐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랜드마크, 인스타 조회수 이런 거 막 많이 팔로우 많이 늘리고 싶으시면 아예 남산타워 프로젝트를 하세요 그냥. 서울에 있으시면 남산타워만 찍어요. 근데 그게 공부도 많이 돼요. '아 이 같은 남산타워를 찍는데 이렇게 다양한 남산타워를 찍을 수 있구나.' 이게 되고요. 뭐 꽃 한 송이만 내가 주제를 정해서 '너만 계속 찍을 거야.' 그래서 뭐 질 때부터 필 때까지 찍는 것도 좋은 연작이 되는데 이렇게 좀 랜덤마크를 찍으면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 꽃을 찍는 것보다 주목도가 뭐가 더 높겠어요. 남산타워가 주목도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도 봐 주시고 그리고 계절이 맞으면 계절을 계속 담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계절을 담으려고. 요거 인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내가 앞에 건물을 하나 찍어요. 건물을 찍는데 앞에 보니까 꽃이 피어 있어요. 그럼 이왕이면 어떻게 하나요? 이왕이면 꽃을 같이 넣어서 건물을 같이 찍는 게 낫겠죠. 건물만 찍는 것보다. 그러면 계절이 같이 표현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꽃 사진이나 음식 사진도 이게 좋아요를 많이 받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찍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예제도 그래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음식 사진도 있고 그래서 어 그랬을 거예요. 그쵸? 그런 사진을 넣어 드린 게 인제 요런 내용이라서 넣어 드린 겁니다. 자 15분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어쨌든 이 관점에서 오늘의 보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스냅시드 사용 설명서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이걸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 스마트폰 화면 공유를 할게요. 자,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했고요. 자, 스냅시드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운로드 다 하셨죠? 네, 스냅시드 들어왔어요. 자, 일단 들어오시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플러스 버튼이 있을 거죠. 그렇죠? 플러스 버튼이 있고 왼쪽 위에 짝대기 4개짜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압축은 푸셨죠? 압축을 푸셨고 지금 혹시 파일을 못 찾으시는 분 계신가요? 예제 파일? 자, 아마 여러분들이 압축을 푸셨다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자, 제가 지금 뭘 누르는가 하면 왼쪽 위에 짝대기 4개짜리 눌렀어요. 어, 사진이 안 보여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사진이 안 보여요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따라하지 마시고요. 내 사진이 안 보여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갤러리 누르시면 내 사진 다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예제 파일을 못 찾는 분들은 뭘 누르셔야 되는가 하면 여기 다운로드 누르셔야 돼요. 다운로드 누르고 보면 아마 제가 보내드린 스냅시드 보정이라고 돼 있는, 예전에 지금 스냅시드 이북을 구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제 파일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운로드 한 번 더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스냅시드 보정이라고 돼 있는 거,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스냅시드 보정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예제 파일 이런 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제일 아래에 이렇게 비 내리는 것까지 있고. 자, 요게 보이고 있나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운로드 들어와서 찾으시면 돼요. 이게 안 보이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압축을 푸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기다려 드릴 수는 없고, 혹시나 놓치시면, 네, 혹시나 놓치시면 나중에 이제 녹화 방송 드릴 테니까 녹화 방송 보고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들어왔어요. 요거는 제가 이번에 조금 몇 개를 더 다운로드 했는데,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 다 드리진 않았어요. 이게 뭐가 좀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있고 용량이 커 가지고 스냅시드 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스냅시드가 생각보다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요. 이거 우리 스마트폰 메모리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멈춘다 그러면 모든 앱을 다 종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시면 돼요. 만약에 혹시나 그렇게 되면 모든 앱을 다 종료하고 스냅시드 다시 실행시켜서 하시면 되고요. 카메라 사진 같은 경우에 가끔 이제 너무 화소가 크면 또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세 가지였잖아요. 뭐였죠? 사진 보정할 때 첫 번째 밝기, 두 번째 채도, 세 번째 선명도. 자, 일단 밝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밝기.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좀 어둡게 찍은 사진. 자, 지금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예제 파일 번호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라이트룸 강의 들으신 분도 있는 같은 예제긴 한데 요 사진을 가지고 올게요. 여기 이렇게 요 사진, 건물 사진. 요게 그래도 스마트폰이 웬만하면 어둡게 안 나와요. 잘 요즘에 더 최신 스마트폰일수록 어둡게 찍고 싶어도 잘 안 찍혀요. 그때 물론 이제 설정해서 HDR 끄면서 되긴 한데, 자, 어쨌든 자, 요렇게 이제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좀 어둑어둑하게 찍혔죠. 보통 이제 일출이나 일몰 때 찍으면 이렇게 어둑어둑하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고요. 일단은 밝기 조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도구들, 지금 여기 스타일 있잖아요. 스타일에 있는 이것들은 여기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그래서 뭐 내가 눌러보고 이렇게 눌러봐서 마음에 들면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데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쓰면 돼요. 근데 안 쓸 거예요. 자, 여기 X 버튼 누르고요. 자, 저는 도구에 들어갈게요. 도구 들어왔어요. 가장 먼저 제일 처음에 거 먼저 해야 되겠죠. 기본 보정 들어갈게요. 자, 왔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또 이퀄라이저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 누를게요. 자, 눌러서 보면 뭐가 있어요? 밝기, 대비, 채도, 분위기, 하이라이트, 음영, 따뜻함이 있어요. 이미 여기서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밝기라 그랬잖아요. 밝기 있죠. 자, 밝기를 선택한 다음에 자, 제가 화면에 제 얼굴 나오고 있죠? 네. 제 화면에 대고 손가락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전체 밝기가 바뀌어요. 위에 밝기 뭐 위에 여기 위에 보면 밝기가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손가락 여기 댄 게 아니라 여기 됐어요. 여기 아래 대도 돼요. 어디나 손가락만 대면 돼요. 그 손가락 대고 왼쪽 오른쪽 움직이시면 이렇게 밝기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둡게 찍은 거는 밝기를 올리면 돼요. 근데 이 사진은 밝기를 올렸다고 예뻐지지가 않죠. 왜 그래요? 이게 일출이나 일몰 때 찍은 사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그러냐? 일몰 때 찍은 사진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을 따로따로 보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정 강의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귀에 딱지가 앉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따로따로. 그럼 이 이미지에서 밝은 영역은 하늘, 이 하늘이 되고요. 어두운 영역은 여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여기 다시 여기 들어가 볼게요. 이거 누를게요. 눌러서 보면 자, 밝은 영역이 하이라이트예요. 어두운 영역이 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두운 영역이 음영. 이게 어두운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하이라이터를 먼저 선택할게요. 하이라이터 선택한 다음에 또 화면에 대고 손가락을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 조금 더 어두워지면서 오히려 하늘은 어두워지는 게 유리하죠. 지금 어떤 부분을 잘 보는가 하면 여기 구름 부분을 잘 보는 거예요. 구름 부분을 봤더니 이게 낮아지니까 그쵸. 디테일이 살아나죠.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보정할 때. 자, 그리고 이 어두운 부분 요것만 해볼게요. 자, 여기 아래 다시 이퀄라이저 누르고요. 조정 버튼. 음영이 어두운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음영을 선택한 다음에 올려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두웠던 부분만 살아나죠. 하늘은 그대로 있고. 이게 기본 보정의 가장 기본이라고요. 하늘의 밝은 부분은 낮춰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지면 부분은 올려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채도예요, 채도. 즉, 채도라는 게 뭔가 하면 색상의 진하기입니다. 다시 이거 눌러주고요. 여기 보시면 채도 보여요? 자, 천천히 하시면 돼요. 손가락 뗐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채도 선택했어요. 채도 선택한 다음에 올려주면 이게 좀 더, 물론 너무 많이 하면 그렇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올려주면 좀 더 생기가 있는 사진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아쉬운 분들이 있을 거야. 이제 사진을 봤을 때 뭐가 아쉬운지를 봐야 돼요. 너무 파랗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파랗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네 하면 그거에 대한 교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파랗네. 그러면 다시 여기 봤더니 제일 아래에 뭐가 있어요? 따뜻함이 있죠. 따뜻함. 따뜻함을 선택한 다음에 올려주면 이게 좀 따뜻한 느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노랗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면 노란색이 잡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색 온도라는 용어로 말을 해요. 색 온도. 색에도 온도가 있어요. 차가워. 따뜻해. 이런 느낌이 있다고요. 지금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좀 따뜻한 느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쵸? 자, 일단 기본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보정을 이제 하다 보면 귀찮아요. 그쵸? 귀찮아요. 뭐가 귀찮아요? 밝은 영역 낮추고 어두운 영역 올리고 또 채도도 올리고 귀찮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걸 이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따라 하셨으면 다시 X 버튼 누르고 나갈 거예요. X 버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도구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 기본 보정 왔어요. 여기서 다시 요거 누르고요. 여기에 네 번째는 분위기를 올려줄 거예요. 분위기 선택할게요. 분위기 선택해서 올려주니까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자, 뭐가 이루어졌냐? 첫 번째, 하늘이 어두워졌고요. 지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채도도 좀 더 진해졌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네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사진 보정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자, 뭔가 하면 여기 경계선 보세요. 뭔가가 티가 나죠. 보이세요? 이거? 이게 뭔가가 경계가 있는 듯하게 뭔가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어쨌든 누가 봐도 이거 보정했네 이렇게 된다고. 요거 확대해서 보셔야지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 이거 싫은데 이 보정? 자,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보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원리는 아시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일단은 해도 돼요. 이렇게 분위기를 해도 되는데 이게 어울리는 사진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뭔가 티가 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다시
자, 지금 제가 확대했잖아요, 여러분들. 확대를 할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대하고요. 다시 낮춰 이렇게 주려고 손가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동하고 싶다고 해서 이동을 하면 이게 여기 손가락 대고 이동하면 이동이 안 돼요. 확대를 한 상태에서는 여기 네모난 부분 있죠? 요게 조금 불편할 거예요. 여기 네모난 부분에 대고 움직여야지 이동이 돼요. 여기서 이동이 안 되고 여기서 이동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부분을 톡톡 두 번 두드려 주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당겨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일단 나갈 거예요.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자, 지금 나왔잖아요. 여기서 다시 도구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거와 똑같은 효과를 주는 게 뭐냐? 보시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HDR 스케이프라고 있어요. 그렇죠? 영어로 된 거, 유일하게 영어로 된 거. 어떤 분들은 이게 제 거하고 똑같이 안 보이고 4개씩 보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 인터페이스 이 화면을 좀 키워서 보셔서 그렇고요. 상관없어요. 일단 찾아보세요. 영어로 된 산 모양의 반창고 모양 찾으시면 찾기 쉬워요. 보석 모양 찾아도 되고 그 중간 반창고와 보석 사이에 있는 산 모양 HDR 스케이프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나아요. 이것도 조금 뭐 티는 나는데 그래도 좀 더 낫습니다. 좀 티는 나죠? 티는 나는데 아까보다 좀 나요. 근데 자, 지금 아직도 딱 마음에 들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이제 뭘 하시면 되는가 하면 여기 이퀄라이저 모양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필터 강도가 있고요. 그 위 다시 보면 밝기가 있고 채도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또 한번. 그래서 밝기를 선택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밝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밝기를 좀 올려줄게요. 밝기를 좀 올려주면 아까보다는 느낌이 조금 더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면 아까도 뭐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괜찮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거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밸런스를 맞췄다는 거죠. 좀 다른 사진으로 좀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저장을 하고 싶다. 내가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여기 일단 적용을 해요. 적용을 하고 아니 근데 저장하기 전에 이거 색깔을 좀 아까 좀 따뜻한 느낌이 좋았는데 따뜻한 느낌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자,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도구 들어가서 다시 기본 보정에 들어가도 되는데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뭐가 있어요 여기?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죠.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이 화이트 밸런스 개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화이트 밸런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다시 여기 중간에 조정 버튼 눌러주고요.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색, 온도, 틴트가 있죠.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색, 온도와 틴트.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좀 어렵으니까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말씀드렸던 게 요거 색, 온도하고 틴트 개념인데 이거는 전체 이미지의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체 이미지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냐? 더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차갑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색온도예요. 아니면 이렇게 마젠타라고 해서 보라색을 섞어줄 수도 있고 그린, 녹색을 섞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색온도가 선택된 상태예요. 여기서 손가락 여기 화면 아무 데나 대고요. 여기 아무 데나 대고 올려줄게요. 따뜻한 느낌 나죠? 낮춰줄게요. 차가운 느낌 나죠? 아까 사실 기본의 따뜻함보다 이게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시겠죠?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차갑게 할 수도 있고 요거예요. 색 온도는 다시 돌려놓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조정 버튼 다시 눌러서 여기 보면 틴트가 있죠. 틴트를 보여드릴게요. 틴트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 색조예요. 색조. 즉 잘 모르면 해보면 돼요. 그냥 틴트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 보라색이 들어오죠. 왼쪽으로 하면 녹색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이거 많이 하면 이상해요. 당연히 많이 하면 이상한데 여기 한 10, 20 정도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생각보다 좀 예쁜 색감 만드는 게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틴트로.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되지 않는 어떤 내용들을 틴트를 섞어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틴트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됐죠? 자, 틴트도 했고 색온도도 좀 올릴게요. 이렇게 하면 좀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이 가능하네요. 자, 사진 한 장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진 해볼게요. 다시 근데 적용 버튼 누르고요. 근데 일단 저장을 내가 한다라고 해봅시다. 저장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저장을 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보정한 사진은 원본을 해치지 않아요. 원본은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보정한 사진은 여러분들이 내보내기 하잖아요. 내보내기 하면 스냅시드라는 폴더가 따로 생성돼서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내보내기 누를게요. 내보내기 누르고 그다음에 저장 또는 내보내기 하면 돼요. 여기 내보내기가 조금 더 낫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장이나 내보내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다른 사진을 해볼게요. 열기. 자, 일출일몰 사진을 가지고 이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가지고 해볼게요. 자, 일몰 때 찍었어요. S22로 찍었는데도 생각보다 어둡게 나왔어요. 근데 S20으로 찍었어요. S22, 갤럭시 S22면 이것보다 조금 더 HDR 강하게 해주고요. S23은 이것보다 더 강하게 HDR 해줘요. 근데 카메라를 바꿀 필요가 없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새로운 카메라일수록 HDR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배웠잖아요, 방금. 어디 있어요? 자, 기본에 있는 분위기보다는 HDR 쓸 거예요, 바로. 자, 여기 도구 들어갔어요, 도구. 그리고 HDR 바로 들어갈게요, HDR. 이것만 써도 난리 났죠, 지금. 그렇죠? 자, 전후를 비교해 볼게요. 어떻게 비교하냐? 요거를 눌러보면 돼요. 여기 종이 접힌 모양이 있어요, 오른쪽 위에. 종이 접힌 모양을 눌렀더니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보정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떤 사진이 HDR이 잘 적용되고 어떤 사진이 HDR이 적용 잘 되지 않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일몰 사진, 일출 사진에서 좀 어둑어둑하게 나온 사진들은 HDR이 잘 적용됩니다. 대부분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진은 밝기 요소도 있지만 색상 요소도 있다. 일몰이 이왕이면 어떤 색상을 가질 때 좀 이렇게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을 가질 때 훨씬 더 예쁘게 표현되겠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그림 같아서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금 요거 페인트 통 모양 누른 상태에서 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안 보이시면 요거 페인트 통 모양 누르면 나와요. 자연, 인물, 미세하게, 강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강하게 해볼게요. 이게 저는 이것도 뭐 사진 표현의 하나라고 볼 수는 있어요. 어디 보면 이렇게 또 사진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많이 과하긴 해요. 근데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이긴 하죠. 근데 좀 과하게 보이죠. 과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진 않지만 뭐 하실 분들 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건축물 사진이나 그런 데는 좀 어울릴 거예요. 내가 근데 디테일 아니면 액세서리 같은 거 좀 디테일을 강하게 표현하고 싶으라고 하시면 그때 쓰면 좋겠네요. 그렇죠? 저는 보통 여기 인물, 자연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인물, 자연 둘 중에 하나 쓰는데 이 사진은 자연도 좀 괜찮긴 하네요. 근데 저는 대부분은 인물을 씁니다. 자연도 너무 세요. 자, 자연과 인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물, 자연. 인물, 자연. 자, 자연과 인물의 차이는 자연이 디테일을 좀 더 많이 향상시켜요. 아까 제가 세 번째 것까지 말씀드린 명료도, 첫 번째 밝기, 색상, 그 다음에 디테일, 명료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자연을 했더니 어때요? 자연을 했더니 디테일이 너무 강하죠. 너무 세죠. 근데 이게 좋으신 분은 하시면 되고요. 나 디테일 너무 강한 게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물만 하시는 게. 그래서 인물, 자연 중에 더 자연스러운 게 인물이에요. 오히려 자연이 더 자연스럽지 않고요. 인물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건축물 사진 같은 거 찍잖아요. 건축물 사진을 찍으면 오히려 자연이 더 어울려요. 건축물인데. 왜요? 지금 말씀드렸죠.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자연이 더 디테일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디테일이 심하다 보니까 건축물에 오히려 더 어울리고 인물이 디테일이 좀 적은 그런 종류의 이미지에 더 어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나는 너무 이게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응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을 여기 대고 왼쪽 오른쪽 움직이시면 돼요. 왼쪽 가면 이게 원본이에요. 오른쪽으로 내가 손가락 이동할수록 이 필터의 강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다 그러면 아까 이거는 또 별로잖아요. 근데 또 50은 너무 세요. 50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중간 정도 조절해 가지고 또 맞추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 내가 너무 과한 게 싫으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과한 보정도 해봐야지 나중에 줄이는 것도 할 줄 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제가 실험을 다 해봤다니까. 이것보다 이게 좋아요는 더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말은 하죠. 아, 이건 너무 그림 같아. 좀 뒤에서 말은 많이 하는데 좋아요는 이게 더 많이 받아요. 이상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뭐 더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이제 그러니까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뭐가 더 편한가 하면 여기 녹색만 선택하고 빨간색만 선택해서 빨리빨리 색상을 요것만 더 진하게 하고 녹색만 진하게 하고 하기가 라이트룸은 되게 쉬워요. 근데 스냅시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 지금 이것까지 다 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실 거니까 일단 요 정도까지 보여드리고 또 다른 사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다운님은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질문하세요. 마이크로 질문하셔도 돼요, 지금. 딱 타이밍이 질문 타이밍이라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소리 들리나요? 네네. 아, 예, 선생님. 제 폰은 최신 폰이라 그런지 선생님하고 같은 정도로 지금 필터 강도라든지 뭐 자연 인물을 해봐도 훨씬 색감이 선명하거든요. 아, 그렇겠죠. 네. 아, 그런 거예요. 최신 네네. 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폰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주변에 S22, S23 많이 사용하시더라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 아이폰은 그렇게 과하게 안 나와요. 근데 갤럭시가 좀 많이 과해요. 생각보다 과하고, 그리고 빨간색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줘요. 아, 그게, 그렇게 보여서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내 폰에서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내 폰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 다른 사람 폰에서는 또 특히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이라든지 또 캘리브레이션이 된 그 모니터,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표준화된 모니터에서는 또 그렇게까지는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또 참고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게 다 달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과하다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과하지 않다 생각. 그러니까 근데 보정하실 때 기준이 좀 애매하잖아요. 애매하니까 그 내 폰 기준으로 하세요. 그게 제일 나아요. 내 폰 기준으로 하자. 그러면 내 폰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과하다 그러면 줄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도를 줄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한 장만 더 해볼까요? 여기. 자, 이 사진. 이 사진도 한번 해볼게요. 자, 뭐 나쁘지 않죠. 그렇죠? 일몰 노을도 예쁘고 아래쪽 유채 꽃도 보이는데 이게 오히려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카메라는 안 나와요. 왜? 카메라는 HDR 안 해주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카메라에서 HDR 세팅해서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찍었을 때 잘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도구 들어가서 근데 스마트폰이 조금 더 잘 나오고 요즘에 최신 폰은 아마 잘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 HDR 원리예요. 결국은. 렌즈가 더 좋고 별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많이 향상되지 않았어요, 사실. 더 보정을 많이 해주고 액정이 좀 더 선명, 액정이 더 선명해 보여. 자, 요거 누를게요. HDR 스케이프 누를게요. 자, 전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전후. 이게 전이고 후고. 이러면 보정 다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리를 아시라고요. 원리가 뭐예요? 중요한 건 원리예요. 아, 이게 되네. 원리는 뭐다? 밝은 부분 낮춰줬고 어두운 부분 올려줬고 채도를 더해준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요 원리를 아시면 지금까지 일출일몰이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이 안 됐어요. 그러면 많이 찍으세요. 찍고 그 자리에서 자꾸 까먹기 전에 HDR 스케이프를 자꾸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까지 생길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사진을 잘 찍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뭔가 하면 사실은 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이때 뭘 하시는가 하면 밝기 조절을 하면서 계속 같은 장면을 여러 장을 찍고 특히 카메라 찍으시는 분들 노출만 바꿔서 계속 찍어요. 그냥 한 장소 그냥 그 한 프레임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셔야 돼요? 그거 하는 시간에 차라리 밝기 조절하면 찍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장소를 좀 더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앵글을 바꾼다든지 위에서 아래로 찍고 아래에서 위로 찍고 앵글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혹시나 지금 보이는 장면에서 내가 좀 더 전경이라든지 그 전경이라는 게 앞부분을 말해요. 앞에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찍어볼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게 고민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HDR이 있다는 걸 모르시면 사진을 찍었는데 앞에 꽃이 예쁘고 일몰이 예뻐서 사진 찍었어요. 근데 찍고 났는데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분명히 꽃이 표현이 안 되거나 일몰이 표현이 안 될 거예요. 내 눈 본 것처럼.
표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안 찍는데 HDR을 아시면 이제 찍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보정을 배우시면 사진을 더 잘 찍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시죠? 다 살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좀 더 다른 걸 해볼게요. 자, 여기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아, 모든 사진을 다 밝은 영역은 낮추고 어두운 영역을 올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따로따로 보정할 수 있다. 근데 일출연 일몰에서 하늘을 더 잘 표현하고 싶으니까 밝은 영역을 낮춘 거고요. 그리고 지면의 정보를 찾고 싶으니까 밝게 만든 거예요. 어두운 영역을. 그게 HDR이고. 근데 어떤 사진들은 지금 제가 그 사진의 예제가 여기 딱 없어요. 없는데 어떤 사진들은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하고 밝은 부분만 밝혀야 되는 상황도 있다고요. 딱 없는데 이 사진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가끔 이제 이렇게 될 때가 있죠. 방금 갤러리로 넘어갈 때 가끔 있어요. 이게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한 번 더 다시 나갔다 다시 한번 눌러주면 돼요. 자, 이 사진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진도 HDR을 먼저 적용해 보겠습니다. 도구 들어가서 HDR 스케이프 했더니 별로 안 살아나네. 원래는 더 잘 살아나는데. 자, HDR로도 잘 안 살아나요. 살아나긴 살아났어요. 여기 살아났는데 뭐 완벽하게 살아나지 않았죠. 밝기를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밝기를 올리면 지금 살아났죠? 얘 디테일이 살아난다고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을 최초에 찍을 때부터 얘를 살릴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실루엣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정을 HDR 하면 기본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다 살아나게 돼요. 그럼 오히려 어떻게 하겠어, 보정을? HDR 안 하겠죠, 이거는. 그러면 오히려 자, X 나가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 기본 보정에서 오히려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이라이트를 더 올려주고요. 이 사진은 어울리진 않지만 조금 더 올려주고 여기서 음영을 더 낮춰줄게요. 어둡게. 오히려 이게 더 집중력 있는 이미지로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난 그림자를 좀 진하게 표현하고 싶은 사진이었는데 그걸 HDR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그림자를 표현하고 싶었으면 오히려 뭘 낮춰야 돼요? 음영을 낮춘다고요. 제가 지금 여기 딱 예제가 없어서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그 상황이. 예를 들어서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숲속에 빛이 비추는데 그 꽃이 한 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찍었어요. 그러면 어두운 배경 속에 꽃이 빛을 받아서 샤랄라 하고 있는 게 딱 나올 건데 HDR하면 그 분위기가 다 깨져 버린다고요. 오히려 우리는 그때 배경을 더 어둡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때는 음영을 낮춰주면 된다. 나는 배경을 더 어둡게 표현하고 싶어요. 뭘 낮추면 된다고요? 음영을 낮춰주면 돼요. 자, 그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 사진 가지고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도구 들어가서 HDR, 이제 지겨우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건데,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요. HDR 했고요. 뭐 이 사진은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 사진이 예를 들어서 밝기 좀 낮출게. 좀 이렇게 어둑어둑하게 나왔다. 이거 어둑어둑한 느낌도 나쁘지 않죠. 이렇게 좀, 근데 어둑어둑하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아, 나는 여기서 밝은 영역도 아니고 어두운 영역도 아닌 중간 정도의 밝기만 올리고 싶어. 이럴 때도 있어. 이게 기능을 잘 못 찾으실 거예요. 자, 뭔가 하면 중간 계열의 밝기만 올리고 싶어. 보통 우리 보정 툴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만 올리게 돼 있어요. 중간 계열을 올리고 싶어. 그때, 자, 이거는 어려우신 분들은 건너뛰어도 돼요. 좀 이제 좀, 그래도 내가 좀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나가고 싶다라는 분들만 보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도구 들어갈게요. 도구. 방법은 쉬워요. 근데, 이것마저도 어렵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요? 자, 도구 들어가서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커브. 이건 조금 어렵긴 한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커브에 들어가 볼게요. 자, 커브에 들어가면 이렇게 선이 하나 보일 거예요. 자, 보통 지금 그리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었는데 계속 이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 여기 이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뭔가 하면 자,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어두운 영역이고요. 여기가 중간 계열의 밝기고요. 여기가 밝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어두운 영역, 여기가 중간 영역,
여기가 밝은 영역이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사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밝은 영역을 낮추고 어두운 영역을 올리고 싶어요.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어디가 밝은 영역이에요? 여기가 밝은 영역이고요. 여기가 어두운 영역이에요. 자,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자, 밝은 영역을 낮출게요. 근데 곡선은 밝은 영역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다 낮아져요. 저는 어두운 영역을 올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손가락을 요쯤에 대고 다시 올리는 거예요. 아까 여기 대고 내린 거예요. 여기 대고 올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도 약간 HDR 보정이 돼요. 뭐야? 밝은 영역 낮췄고 어두운 영역 올렸어요. 여러분들 대비가 뭔지 아세요? 대비? 대비라는 거는 더 진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하게 하냐? 대비가 높아요. 제가 사진 보고 대비가 높아요라고 하는 그런 사진들은 뭔가 하면 밝은 영역이 더 밝고요. 어두운 영역이 더 어둡게 표현되는 게 대비가 높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대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방금 말씀드렸죠? 대비는 밝은 영역이 더 밝고 어두운 영역이 더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곡선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가야 돼요? 곡선이 밝은 영역이 더 밝고요. 어두운 영역이 더 어두워.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찐득하게 표현됐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비라고 해요. 이게 사진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흔하게 듣는 S자 곡선이라는 겁니다. S자. S자 곡선. 이게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비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대비 있는 사진이 또 멋져 보이긴 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HDR이 좀 화사해서 보기 좋은 경우도 있는데 또 이렇게 대비가 진한 사진도 간혹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대비를 올릴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대비는 아까 밝은 영역을 더 밝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죠. 좀 뭔가 밝은 부분에 하늘에서 좀 밝은 부분이 있으면 대비를 올려주면 밝은 부분이 더 하얗게 날아가 가지고 그 부분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제 어두운 영역이 더 어두워지니까 약간 뭔가 좀 약간 칙칙한 느낌, 연탄 칠한 듯한 느낌, 요런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약간 조절해 가지고 보정을 하셔야 돼요. 곡선은 되게 예민해요. 이거는 엄청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서 보정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봐 주시고요. 근데 다시 원로 기본으로 돌아와서 X 누르고 다시 X 눌렀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커브 다시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나는 중간 정도의 밝기만 올리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여기 중간 정도에 손가락을 대고요. 여기를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 사진이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화사함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할 때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사진이 제일 화사하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사진 보정을 다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해주는 게 좋아요. 곡선은 요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다 했는데 마지막에 봤는데 밝기를 조금 올리고 싶어요. 근데 밝기를 올렸더니 또 뭔가 예뻐지가 않아요. 뭔가 자꾸 날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때 곡선에서 요것만 해주시면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고급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것만 딱 해주시면 사진이 그냥 뭔가가 부드럽게 밝아지는 느낌? 부드럽게 밝아지는 느낌? 요런 게 듭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됐고요. 자, 일단 한 김에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충분하지만 여기서 채도를 더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도구 들어가서 기본 보정 들어가서 여기서 채도 선택해서 너무 빨랐나요? 기본에 온 거예요. 채도 여기 와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채도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짙은 채도가 싫으면 그렇게 안 했어도 돼요. 전체 채도 이따가 조금 어려워서 2부 때 설명드릴 건데 부분 채도도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마지막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우리 밝게 했잖아요. 채도 했잖아요.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디테일, 선명도라고 했잖아요. 그걸 볼게요. 자, 이 사진은 충분히 선명하긴 합니다. 그쵸? 하지만 이게 도구 들어가서 도구 두 번째 보니까 선명도 있죠. 선명도. 이걸 볼게요. 선명도 선택해 가지고 다시 한번 눌러야 돼요. 조정. 누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조가 있고 선명하게 있어요. 아이폰에 용어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요. 구조, 선명하게. 자, 구조는 뭐냐? 해볼게요. 구조. 뭔가를 구조하는 게 아니에요. 스트럭처, 영어로 하면 스트럭처. 구조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볼게요. 어때요? 와, 어때요?
더 입체적으로 보이죠. 입체적으로. 와, 이거 입체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아까 정도면 우리가 지금 이게 여기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디테일이 강해지니까 더 좋은 점도 있구나. 그쵸?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 디테일이 너무 강해서 싫어요. 난 여기 꽃만 강하고 싶어요. 이제 그걸 그건 이제 이따가 2부 때 하겠다고요. 어쨌든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 전체적으로 입체감을 더하는 거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는 이제 구조는 뭔가 하면 굵은 선을 강조해요. 뭐라고요? 구조는 스트럭처는 굵은 선을 강조한다. 그 아래 보면 선명하게가 있어요. 선명하게는 해도 티가 잘 안 날 수는 있는데 티가 확 나진 않아요. 근데 잘 보시면 자, 여기 요 철쭉 부분을 볼게요. 좀 흐릿해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초점을 스마트폰이 그나마 그래도 펜포커스를 해요. 자, 펜포커스는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만든다고요. 우리 스마트폰이 그렇긴 해도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은 이렇게 좀 이렇게 선명하지 않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변부는 선명하지 않게 나와요. 근데 방금 선명하게 올렸더니 진짜 선명해지네. 그쵸? 이거는 입체감을 주진 않지만 뭔가 해상도라고 하는 아니면 선해도라고 하는 약간 그런 용어예요. 선명하게 해줘요, 말 그대로. 그래서 내 카메라가 화질이 좀 떨어져요라고 하시는 분들 요거 올려주시면 화질이 좋게 살아납니다. 그쵸? 훨씬 더 뭔가 좀 선명한 느낌 들죠? 입체감보다는 요거는 구조 때문에 입체감이 드는 거고요. 훨씬 더 선명하게 꽃들이 막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앞에. 그쵸? 약간 3D로 보이죠? 이게 없는 것보다 하기 전보다 하면 3D로 보여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작업들을 여러분들 해주시면 뭐 사진 보정이 거의 완벽하게 기본은 됩니다. 자, 지금 기본편 이제 끝나고 있어요, 지금. 기본은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사진을 잘 찍어야 돼요. 사진을 잘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정도 해도 잘 먹혀요. 근데 내가 찍는 사진들이 너무 자신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출일무 사진, 매직아웃 때, 야경인데 매직아웃 때 그때 사진들을 찍으시면 거의 다 보정하시면 거의 다 완벽하게 살아나고요. 되게 주목받는 이미지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있어서 손 드신 거죠? 마이크로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마이크 없으시구나. 그리고 미다운 님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도 스냅시트로 보정하기도 하나요?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그렇게 카메라로 찍고 네, 잘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근데 화질이나 이런 부분 좀 PC로 볼 때는 스냅시트보다 라이트룸이 조금 더 낫긴 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음, 뭐 우리 카페 정도, 블로그 정도 올리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스냅시트로 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은 이제 다 됐고요. 지금부터 이제 응용이에요. 응용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천천히 할 테니까 봐주세요. 이 사진 가지고 하는 김에 한 장 가지고 완전히 끝까지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뭘 하고 싶은가 하면 저는 여기서 여기 앞쪽 부분만 좀 더 밝혀보고 싶어요. 굳이 뭐 이 사진 안 밝혀도 되는데 여기만 좀 밝혀보고 싶어요. 밝힐 거예요. 여기만. 이런 보정을 보통 많이 합니다. 사진 이렇게 보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정까지 해요. 자, 어떻게 하냐? 이제 더 할 거니까 여기 체크 표시할 거예요. 스냅시드는 이렇게 누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한 사진에 더하고 더하고 덧붙일 수가 있어요. 자, 누르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도구 들어갈게요. 도구 들어가서 보시면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여기 보시면 브러쉬가 있습니다. 브러쉬. 세 번째 줄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분 모양을 찾아서 눌러줄게요. 브러쉬. 자, 브러쉬를 눌러주면 이렇게 밝게 어둡게 노출 온도 채도가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게 여기 밝게 어둡게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필름 시절부터 있었고요. 필름 때 특정한 부분을 더 밝게 하고 어둡게 하고 하는 게 있었어요. 밝게 하는 거를 우리가 닷징이라고 하고 특정 부분을 어둡게 하는 걸 버닝이라고 해요. 용어는 정확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밝게 하고 어둡게 할 건데 자, 지금 기본 세팅은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 플러스 10으로 돼 있어요. 그럼 요거는 자, 밝게 1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화살표 다운을 누르시면 이게 온라인 강의가 이게 좋네요. 오프라인을 할 때는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사람들한테 이거 말해도 잘 보이죠, 여러분들은. 자, 여기 눌러주시면 5가 됐죠.
0이 지우개가 됐죠. 0이니까. 0이라는 건 효과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낮추면 이게 어두운 거예요. -5, -10. 일단은 플러스 10을 해서 볼게요. 10을 한 다음 요거 누른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칠해 볼게요. 밝아지죠. 이렇게. 밝아졌어요. 그쵸? 근데 밝아졌는데 제가 여기도 밝혀 볼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밝으면 안 될 것 같아. 이상해.'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화살표를 다운을 눌러요. 하나, 둘. 마이너스로 가면 안 돼요. 0 이잖아요. 이게 지우개잖아요. 그러면 0인 거예요 지금. 여기 칠하는 부분은. 그러면 다 여기만 없어지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밝혔어요. 여기를 좀 어둡게 해 볼게요, 요 부분을. 여기도 어둡게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10을 한 다음에 자 여기 요 부분 어둡게 할게요. 이렇게 어둡게 하고 여기도 좀 살짝 어둡게 할게요. 해 볼게요. 굳이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어둡게. 자 보세요. 아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차이가 있지 않아요? 대충 한 건데 다르죠. 자 지금 이렇게 있는 사진과 이렇게 있는 사진을 봤을 때 어떤 게 더 꽃에 집중이 되나요? 우리가 방금 작업한 게 당연히 꽃에 집중되죠. 이게 인지 심리예요. 우리의 시선은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가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밝아야 될 부분을 주제가 되는 부분을 더 빛나게 만들고요. 이제 이걸 우리가 휘도란 말 쓰기도 해요. 휘도. 밝아야 될 부분이 좀 더 빛나게 밝아 보이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아니면 굳이 밝지 않아도 되는 부분. 지금 이 사진은 괜찮은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콘크리트나 이런 데 사진 찍게 되면 콘크리트 부분 때문에 시선이 확 다 그쪽으로 날아가게 돼요. 특히 주변 뭐 이런 데 밝은 게 있잖아요. 이런 데 밝은 게 있으면 시선이 다 뺏깁니다. 그때 버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필름 때부터 이 작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처음에 할 때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밝히고 어디를 어둡게 해야 되는지 좀 어려우실 건데 기본은 주제를 밝히고 주제로 하는 시선을 좀 해치는 자꾸 시선을 우리가 이탈시키는 그 부분을 어둡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뭐 당장 듣는다고 잘 안 되겠지만 연습하시면 되고요. 해 보시면 돼요 일단. 그쵸? 자 근데 요거 일단은 봤는데 자 다시 제가 요걸 눌렀어요 요거. 요거 눌러서 보면 여기 밝게 어둡게도 있는 노출도 있어요. 노출도 같은 건데 노출도 같은 거예요. 근데 노출보다는 여기 밝게 어둡게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노출이 밝게요. 그래서 요거를 건드릴 일은 별로 없고요. 여기 온도가 있고 채도가 있죠. 보였죠? 자, 이 사진은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온도를 한번 해 볼게요. 온도 선택한 다음에 보면 이게 온도가 10 이잖아요. 이거는 따뜻한 거예요. 내려가서 -10이 되면 차가운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특정 부분이 너무 파랗게 나왔다. 예를 들어 여기가 너무 파랗게 나온 거예요. "요 부분만 좀 따뜻하게 하고 싶어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바로 붓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위에 있는 부분을 요렇게 칠해 주면 보이죠? 내가 칠한 부분만 노랗게 되죠. 이 사진은 파란색이 어울려요. 근데 어떤 사진들은 내가 사진 찍고 났는데 여기 파란색을 좀 요 부분만 좀 없애고 싶다. 특히 눈 사진. 눈이 왔을 때 그늘을 찍게 되면 파랗게 나오거든요. 그때 요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고요. 지금 이 사진은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지우개에서 이렇게 지우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노란색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10을 해 가지고 이렇게 칠해 주면 없어진다. 그리고 채도도 있죠 아까. 여기 분 모양 다시 누를게요. 분 모양 다시 누르고 그다음에 채도 있잖아요 채도. 채도 눌러서 잠깐 공유 껐다가 다시 켤게요. 이거 제가 지우는 방법 몰라요. 다시. 자 여기 채도 올렸어요. 채도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칠해 주면 이 부분만 이렇게 또 이 사진은 필요 없어요. 근데 아시겠죠? '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채도를 더 진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쵸? 저 다른 사진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원리를 아셨으니까. 자 X에서 나갈게요. 저장하고 싶으면 여기 적용 버튼 누르고 그다음에 내보내기 하고 저장 또는 내보내기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원리만 일단 보시는 거예요. 자 다시 다른 사진 가지고 해 볼게요. 자 이 사진 가지고 해 볼게요. 자
당연히 어두운 상황에서 이제 인물을 찍은 건데 좀 많이 어둡죠. 근데 인제 이때 뭐 조명을 해서 찍을 필요도 없고요. 요렇게 찍으면 잘 찍은 원본이 된 거예요. 이 사진에서 이제 뭘 할 건가 하면 일단 HD를 한번 해 볼게요. 요 사진은 왜냐하면 밸런스가 어두운 부분도 밝히고 싶고 밝은 부분은 쪼끔 낮추면 좋겠다 하니까 HDR 하는 거예요. 아무 사진을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요 사진은 HDR 적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쵸? 전후 비교해 볼게요. 전후, 전과 후. 훨씬 좀 입체감도 생기고 더 낫죠. 어두운 부분도 밝아졌고 하늘도 좋아졌으니까. 너무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도 조절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그대로 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 내가 하늘만 파랗게 하고 싶다라고 이제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자, 선택했어요. 이렇게 선택했고요. 여기서 도구 들어가서 도구 들어간 거예요, 도구. 그리고 브러쉬를 누를 거예요. 선택했죠? 그리고 채도 해 가지고 하는데 요게 쪼끔 애매하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채도 한 다음에 이렇게 칠하다 보면 자, 파랗게 되잖아요. 파랗게 되죠. 이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파랗게 되거든요. 화면엔 많이 잘 안 보이네. 어쨌든 되는데 이게 어떨 때는 좀 뭔가 좀 경계선도 있고 하니까 좀 애매할 때가 있다고요. 전후를 볼게요. 전후 보면 비교가 돼요. 그죠? 칠하니까 확실히 파래는 졌잖아요. 그쵸? 하기 전, 하고 나니까. 이게 할 때는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무 그게 없대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껐다 켰다 해 보면 이제 보인다고요. 제가 지금 여기를 누른 거예요. 여기 눌렀다가 뗐다 하면 보여요. 자, 했고요. 근데 요게 쪼끔 애매할 때는 하는 방법 다른 걸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한 것만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 분 모양 누르고 요거 누르고요. 인물을 밝힐 거라고 했잖아요. 노출보다는 밝게 어둡게 요거 누르고 자, 올려줘야 되죠. 이거를 올려 가지고 10을 만들었어요. 10을 만든 상태에서 사람 부분을 제가 어떻게 칠할 건가 하면 손가락이 이렇게 이 정도로 칠해 줄 거예요. 칠해 볼게요. 요렇게 칠해 줄 거예요. 밝아지는 게 살짝살짝 보이죠? 이게 그러면 "어색하지 않아요?"라고 하시는데 이 우리가 같이 작업을 해서 봐서 그렇지 이 사진을 보는 그 크리에이터 관점에서는 올린 거예요. 근데 감상자들은 사실 그렇게 몰라요. 이게 밝아진 건지 찍을 때부터 밝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그쵸. 우리의 눈은 어쨌든 밝은 곳으로 시선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로 하시면 꽤 괜찮은 이미지가 됐죠. 이렇게 감상자들의 시선을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할 건데 가끔 이제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라이트룸 같은 데는 여기 하늘만 파랗게 하는 게 있는데 스냅시드는 없나요? 있긴 있어요. 조금 어렵긴 한데 해 볼게요. 모르시면 안 하셔도 돼요. 좀 어렵다 하시면 도구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부분 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분 보정. 그죠? 분 옆에 부분 보정 요거 눌러 볼게요. 부분 보정 눌렀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아무것도 내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여기 플러스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손가락을 자, 여기 돼 있는 걸 확인해야 돼요. 파란색인 거 확인하고 손가락 여기 될 거야. 여기 되면 여기다 콕 찍어 주니까 뭐가 나는가 하면 지금 발 이렇게 나죠. 발. 요때 손가락을 여기 옆에 대고 요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요. 이렇게 대도 있고 채도 있고 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요 근처 부분만 밝게 대비를 주고 채도 주고 구조를 주는 거예요. 저는 채도를 선택할 거예요. 채도를 선택하고 채가 돼 있을 때 손가락을 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자, 어때요? 그 근처에 있는 하늘이 파래지죠. 이렇게.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늘만 파랗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요 방법을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브러쉬가 칠하다 보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방금 이 방법을 쓰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 기본 눌러져 있어요. 근데 지금 안 눌러져 있죠? 안 눌러져 있으니까 요때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이게 파란색으로 바뀐다고요. 그때 내가 손을 여기 대는 거예요. 여기 파란색이 되는 거죠. 대고 콕 찍어 주면 손 탁 찍어 주니까 발 나왔잖아요. 요때 이때 발 한 다음에 오른쪽 왼쪽 움직이면 움직여 볼게요. 밝기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쵸? 밝기가 바뀌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밝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아니었고 위아래로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생각이 안 나요 잘 나중에는. 그래서 모르시는 분은 넘어가도 되긴 해요. 스냅시드 책에 있긴 한데 자 채 한 다음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니까 그쵸?
파란색만 이렇게 파래졌다가 연해졌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지금 뭐 스냅시트 책 있는 분들은 또 한 번 더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확인. 자, 원본하고 봤을 때 상당한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고 나면 저 원본을 다시 보고 싶어요 하는데 이제는 원본을 못 봐요. 적용했으니까. 그래도 볼 수 있어요. 자,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있죠. 요거 눌러볼게요. 요거. I 옆에 보면 되돌아가기 버튼이 있어요. 이게 작업 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 눌러볼게요. 요거. 눌렀더니, 자, 눌렀어요. 뭐 실행 취소도 할 수 있고 되돌리기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수정 단계 보기라고 돼 있죠. 요거 선택할게요. 그랬더니 아까 한 작업들이 원본부터 차례 다 나와 있어요. 그쵸? 원본부터 아까 HDR도 했고 브러쉬도 했고 부분 보정도 했잖아요. 이게 다 쌓여 있다고요. 그럼 여기 누르잖아요. 원본 눌러볼까요? 아까 진짜 원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HDR 한 것까지만 보여줘. 브러쉬까지 한 것까지 보여줘.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정안까지 보여줘.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요게 되게 강력한 기능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스크 작업하는 건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딱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작업 내역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구나. 이게 스냅시드 엄청 강력한 거예요. 이 무료 프로그램이 이렇게까지 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자, 여기 화살표 눌러서 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자, 인물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합성하는 이제 다중 노출 알려드릴게요. 인물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인물 보정하는 거 먼저 하고, 자, 이제 풍경 보정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아셨을 거니까, 자, 인물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물 보정의 첫 번째 이제 사람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스마트폰으로 막 지금 찍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찍고 났는데 얼굴이 뭐 주름도 있고 뭐 좀 여드름도 많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좀 확대해서 보시는 게 나아요. 이거 인물 보정할 때는 확대해서 보시는 게 낫고요. 여기 도구 버튼 들어갈게요. 도구 버튼. 제가 너무 빨리 확 넘어왔죠, 지금. 인물 사진 찾으셨죠? 그리고 도구 버튼. 자, 도구 버튼 눌렀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 여기 인물 사진 보이시죠? 인물 사진. 이렇게 인물 사진 있어요. 인물 사진 눌러주고요. 여기서 자동으로 선택해도 되지만 요거 하는 것보다 여기 슬라이더 조정 버튼 있죠? 조정 버튼 눌러주는 게 좋아요. 조정 버튼 누른 상태에서 보시면 스포트라이터, 피부 보정, 눈동자 보정 이렇게 있을 거야. 일단은 스포트라이터. 자, 이게 뭐냐? 스포트라이터가 선택된 상태에서 움직여 볼게요.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손가락을 여기 대고 왼쪽 오른쪽 움직여 볼 거예요. 잘 안 보이죠? 조금 이렇게 해야지 보이겠네요. 보이세요? 스포트라이트라 했더니 어떻게 돼요? 밝기. 결국 이게 우리의 인지예요. 그렇죠? 주변부를 어둡게 하고 인물을 밝게 하면서 시선 인물에 가도록 하죠. 지금 보정의 원리가. 스포트라이트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극 무대 같은 데 가면 주인공이나 그 어떤 지금 연기자한테 스포트라이트 비춰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당연히 인물이 더 주목받게 됩니다. 자, 됐죠? 여기서 조금 더 다시 화면 크게 하고요. 요거 누를게 다시 눌러서 보면 이 피부 보정 있죠? 피부 보정. 자, 피부 보정 눌러서 올려줘요. 그러면 깨끗해졌죠? 낮췄다가 올렸다 해볼게요. 낮췄다가 올렸다가. 확실히 피부가 좋아지고요. 주름 있고 이런 사진들 적용해 보면 훨씬 더 효과가 강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주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100가지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일단은 체크해요. 요거 누르고 나가서 다시 도구 들어와서 인물 사진 와서 한 번 또 하면 돼요. 그러면 또 한 번 됩니다. 근데 너무 막 이 주름을 다 없애려고 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피부가 이게 너무 마네킹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하시면 좋고요. 이게 일반 필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피부 결을 유지하면서 보정을 해주는 거라서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여기 슬라이드 버튼 눌러줄게요. 그리고 보시면 뭐가 있어요? 눈동자 보정 있죠? 자, 눈동자 보정은 뭔가 하면 해볼게요. 아이고, 이거 100가지 올렸더니 난리 났죠? 갑자기 AI가 나온 것 같네요. 그쵸? 100가지 올렸더니. 자,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인물 보정을 좀 정교하게 할 때 눈동자는 기본적으로 밝혀줘요. 밝혀줘요. 일반적으로 할 때. 근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을 쓰면 안 되고, 자, 안 한 거예요. 안 했지만 한 10, 20, 20 정도까지만 하면 오히려 눈동자가 보세요. 요 차이가 있죠. 약간 흐릿해 보이는 눈동자가 좀 또렷한 눈동자로 바뀌어요. 지금 제가 전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그게 그거네라고 할 수 있지만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20 정도 하면 눈이 훨씬 더 선명하게 하고요. 인물 사진에서 이 눈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만큼 눈이 생기가 있어야지 사람도 생기가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그거를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저는 이거 좀 눈도 크게 하고 싶고 턱도 갸름하게 하고 싶은데요 라고 또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턱 갸름하게 하는 거는 좀 이렇게 포토샵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자, 일단은 여기 나갈게요. 요거 눌러서 나갈게요. 그리고 다시 도구 들어갈 거예요. 도구.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저 작업을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얼굴 방향 있죠. 얼굴 방향 요거 눌러 볼게요. 얼굴 방향 눌러서 보면 자, 이거는 조금 밤에 하시면 약간 무서워요. 왜 무서운가 하면 얼굴 방향한 다음에 제가 손가락 여기 대고 움직여 볼게요. 갑자기 갑자기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죠. 밤에 혼자 하면 갑자기 깜짝 놀라요. 자, 근데 뭔가 하면 이걸 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게 사진 찍을 때 이게 각도에 따라서 되게 예민하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인물사진 찍을 때 웃어봐 찰칵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시면 웃어봐 찰칵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위에서 찍을지 조금 더 아래에서 찍을지 약간 옆에서 찍을지 이거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인물사진 찍으실 때 정면 사진을 찍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정면에서 탁 똑바로 찍는 거는 빛이라든지 이런 되게 많은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정면사진 찍으셔야지 좀 괜찮게 나오고요. 대부분 상황에서 정면사진은 잘 안 나와요. 아시죠, 여러분들? 셀카를 찍더라도 정면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면이 뭐예요? 이런 사진, 그러니까 눈 두 개 딱 정하게 보이고 코 있고 입 요것보다는 약간 틀어 가지고 한 15도 정도, 15도 정도. 그러면 보통 이제 사람이 오른쪽 얼굴이 더 예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왼쪽이 더 예쁘게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한 80% 이상은 왼쪽이 더 예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약간 틀어 가지고 근데 그게 인제 지금 하는 게 요거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요 트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구나. 그리고 턱의 각도 요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중턱이 될 수도 있고요. 이중턱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촬영을 잘해야 돼요. 근데 촬영한 다음에 이제 요런 걸 인제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 자, 그다음에 여기 버튼 누를게요. 눌러서 보시면 뭐가 있어요? 눈동자 크기 있죠. 기본으로 대부분의 동양인들 근데 이건 너무 심하고 이건 너무 심하고요. 그래도 쪼끔 이렇게 올려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예뻐 보여요. 저도 눈이 작은데 어쨌든 그러면 좀 저는 100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렇게 좀 올려주면 좋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얼굴이 있고요. 어떤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아마 미소라고 돼 있을 거예요. 요거는 여자분들한테는 적용이 잘 안 되는데 남자분들한테는 아주 잘 적용돼요. 이게 되거든요. 지금 이 이 모델한테는 전혀 안 어울리죠. 조커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상하게 남자들한테는 이게 되게 잘 돼요. 이상해요. 그래서 해 보시면 좋고요. 안 웃는 사람 웃기기. 그리고 마지막 초점거리 요거는 뭐 이렇게 얼굴에 왜곡을 쪼끔씩 이용하는 건데 아마 요거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쪼끔 힘드실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쪼끔 힘듭니다. 됐죠? 어쨌든 눈 크기 정도 하시고 얼굴 각 이거 안 해도 되고 눈 크기만 하시면 어느 정도 충분합니다. 나온 거니까 한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인물 보정은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포토샵이나 이런 건 어려운데 이건 어렵지 않아요. 왜?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어디로 왔었어요? 다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물 사진이 왔어요. 어디 간다고요? 도구 간다고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인물사진 오는 거예요. 사실은 할 것도 없었어요. 인물사진이니까 인물사진 와가지고 뭐 했어요? 여기 중간에 조정 버튼 누르고 스포트라이트 좀 해주고, 그리고 내려와서 피부 보정 해주고, 그쵸? 적당히 해주고, 그 다음에 눈동자 보정 눈 선명하게 좀 해주고, 끝. 그리고 다시 도구 와서 얼굴 방향 와서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냥 눈동자 크기 정도만 올려주고, 끝. 간단하죠?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 지금 한 작업이 뭔지 아시겠죠? 요거하고 요거 했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어렵지 않다고요. 포토샵은 막 기능 찾고 막 외워야 되는데 외울 게 없어요. 쭉 보세요. 그러면 요거 인물이니까 요거 한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인물 사진에서 또 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비율을 좋게 하는 거예요. 인물의 비율. 오늘 시간 되시죠? 10분만 더 할게요. 8시 50분에 9시 50분에 끝나기로 했는데 몇 시에 끝나겠습니다. 자, 열기 눌러서, 자, 인물의 전신. 충분히 제가 앉아서 찍어가지고 뭐 서서 찍는 것보다 당연히 앉아서 찍으면 좀 더 비율 좋게 나온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도 너무 이게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앉아서 찍지도 못했고 좀 사람이 이렇게 좀 자그맣게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에, 자, 여기 도구 들어가요. 도구 들어가서 보시면 뭐가 있는가 하면 원근 왜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죠? 원근 왜곡. 자, 원근 왜곡을 눌러줘요. 그 다음에 간단히 하는 건 너무 간단하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손가락을 대고 위아래, 자, 위로 움직이면 이렇게 되고요, 아래로 가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앉아서 보는 각도고요, 이게 좀 서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보는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해주시면 자동으로 여기를 메꿔줘요. 그러면 이 사진은 이제 이렇게 내가 왜곡 전신 비율을 좋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해서 찍을 때는 어떤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가 하면, 자, 보세요. 방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 여기 새카만 부분 있죠? 지금 새카맣게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을 자동으로 스냅시더가 이거를 채워가지고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심하죠?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찍을 때부터 여기 배경이 깔끔한 배경으로 찍어야 된다고요. 막 여기가 뭐 영화 포스터 같은 게 있고 그러면 포스터가 막 2장이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뭇잎 같은 거는 복사가 돼도 티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티가 별로 안 나는 환경에서 찍으시면 된다. 근데 포토샵만큼 정교하진 않아요. 이게 포토샵이면 뭐 여기만 좀 작게 하고 되는데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물사진 보정하는 거 빠르게 알려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많이 쓰는 거. 자, 뭘 많이 쓰는가 하면, 여기 뭐 쓰레기가 있는데 이 쓰레기 좀 지우고 싶어요. 아니면 사람 좀 지우고 싶어요. 자, 지워볼게요. 도구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했잖아요. 부분 보정도 배웠고 브러쉬도 배웠고 잡티 제거, 반창고 모양 잡티 제거 있죠? 잡티 제거. 물론 이제 이게 갤럭시 같은 카메라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기본 기능으로. 그래도 해봅시다. 스냅시드가 편하니까. 여기 잡티 제거 누르고요. 자, 여기 아래쪽 지워볼까요? 요거 지워볼게요. 손으로 이렇게 해주면 지워져요. 손으로. 지금 보셨죠? 방금 제가 뭐 어떻게 했는지. 손가락으로 내가 요걸 없애고 싶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여기 대고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져요. 물론 이제 얼룩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우려면 얼룩이 좀 생기죠. 또 해주고 하면 되긴 해요. 여러 번 해주면 되긴 한데 얼룩이 기본적으로 생길 수는 있다. 그러니까 요거 지우는 것도 좀 깔끔한 배경이 있을 때 지우기가 쉽구나. 이것도 아실 수 있죠. 자동 기능이니까. 자, 요 사진 말고 또 다른 사진에서 한번 지워볼게요. 다른 사진을 한 장 가져와서 지워보겠습니다. 이게 번호대로 이게 안 올라가가지고, 자, 요 사진 가지고 와서, 자, 여기 위에 있는 요거 지워볼게요. 지금 매직아웃 때 찍은 야경 사진인데, 요것도 보세요. 이 사진도 도구 눌러가지고 HDR만 해줘도, 야경 사진은 HDR만 해줘도 살아나요. 보세요. 지금 전과 후. 확실히 야경 사진은 HDR만 해도 살아나죠.
그렇죠? 이것도 볼 수 있고요. 자, 위에 나뭇잎 같은 거 지우는 게 정말 쉽다고요. 자, 일단 체크 표시 HDR 굳이 안 해도 되긴 했는데 해본 거예요. 자, 누르고 그다음 도구 들어가서 여기 잡티 제거, 그리고 손가락 여기 대고 이렇게 지워주면 뭐 되게 쉽게 지워지죠. 자, 남산타워도 지울 수 있어요. 지워지죠. 자, 얼룩이 졌네. 얼룩이 지면 계속 이렇게 계속하면 어쨌든 지워져요. 근데 얼룩이 조금 생길 수 있죠. 그리고 했다가 방금 한 게 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잘못했어라고 하면 요 버튼 있죠. 이거 눌러주면 그전 단계로 계속 돌아가요. 아시겠죠? 그전 단계로 다 돌릴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요런 데는 지우기가 쉽다고요. 요렇게 불빛 같은 거는 지우면 주변이 간단하니까 지우기가 쉽고요. 여기 사람은 지우기가 좀 힘들 거예요. 왜? 나쁘진 않은데 이제 얼룩이 지고, 왜냐하면 여기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어요? 여러 개가 복합적인 공간이니까 지우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 요렇게 이제 큰 공간은 조금씩 이제 지우면 그래도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지 않은데 그래도 크게 지우는 것보다는 좀 낮게 지울 수가 있다. 흔적은 이게 큰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유, 이거 멈췄다. 이게 스냅시드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 그랬죠? 멈췄어요, 지금. 껐다가 켜야 돼요. 다시 껐다가 다시 켤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조금 빨리 해야 되겠네. 자, 이제 요번에 할 거는 이제 다중 노출이라는 걸 같이 해볼게요. 자, 다중 노출이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필름을 찍을 때 어떻게 찍는가 하면 사진을 찍고 롤을 감고 그 다음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한 롤당 한 장의 사진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실수했는가 하면 그 전날 찍고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롤을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비싸잖아요, 필름이.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내가 안 돌렸겠지라고 생각하고 안 돌린 거예요, 한 번도. 왜냐면 한 번도 돌리면 공기가 생기니까 그렇게 찍었는데 그 전날 찍은 사진하고 그 다음날 찍은 사진이 한 장의 이미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꽤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그 사진이 없는데 어쨌든 꽤 괜찮았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의도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의도적으로 사진을 롤을 감지 않고 두 장을 찍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 하면 옛날에 필름을 찍는데 내가 야경을 찍어요. 근데 저기 달을 좀 크게 야경이 같이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 장을 찍을 때 마운 렌즈를 장착해서 달을 크게 찍어요. 근데 그 위치는 대략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게 옛날에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다리는 이렇게 찍을 거고 달은 여기다 갖다 놓을 거야. 그러니까 요 위치, 화면에서 요 위치에다가 달을 좀 그래도 크게 찍는 거예요. 찍고 그다음에 한강 다리를 찍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두 개가 합쳐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예시를 보셨고, 근데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심지어는 그렇게 찍을 때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날 찍든지 아니면 어쨌든 내가 한 장 찍고 계속 가지고 있다 그 다음날 찍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1년 전에 찍은 사진하고 올해 찍은 사진도 합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진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시간을 그렇게 농축시켜 보는 것도 괜찮아요. 한 주제를 가지고 한 3년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3년 전에 하나 찍어 놓고 2년 전에 하나 찍고 그거를 딱 합치는 그렇게 해도 만들어 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작업까지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중 노출을 한번 해볼게요. 요게 이제 합성의 기본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 다중 노출을 카메라로도 찍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스마트폰을 하기 힘들고요. 두 장을 찍어야 돼요. 찍는데 한 장은 좀 주제가 강한 사진을 찍으시고요. 한 장은 주제를 좀 설명할 수 있는, 근데 좀 단순한 배경을 찍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요 사진, 제주도에 찍은 두 사진을 가지고 올게요. 요 사진 한 장 가져왔고, 이거 알뜰한 비행장 있는 그 구조물이잖아요. 한 장 가져왔고, 제주가 그때 제 가을에 갔기 때문에 억새가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억새 느낌. 그리고 지금 보면 뭔가 느낌이 새하고 대하,
자연의 느낌도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연의 느낌, 주제가 뭐 자연의 느낌이라 그러니까 맞춰가지고 억새로 깔아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이 도구 들어갈 거예요. 도구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이중 노출 있죠. 자, 우리가 이 기법을 다중 노출이라고 합니다. 사진에서는 다중 노출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중 노출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중 노출 누르고요. 그래요. 이중 노출 누르고 보면 여기 사진 플러스 모양 보이시나요? 사진 플러스 요거 누를게요. 눌러서 억새를 가지고 올게요. 뭐 여기 코스모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억새를 가지고 올게요. 억새. 여기 보이는 억새 요거 가지고 올게요. 억새 가지고 왔어요. 뭐 요것만으로도 어쨌든 두 장의 사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다중 노출은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50대 50으로 1대1로 찍을지 아니면 첫 번째 컷은 첫 번째 컷과 두 번째 컷에서 어두운 부분을 좀 더 강조할지, 첫 번째 컷과 두 번째 컷에서 밝은 부분을 더 강조할지,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 지금부터 갑자기 머리가 아파진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재미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전시회 같은 거 가면 이런 사진들 많아요. 그쵸? 재미로 해보시고요. 자, 근데 이제 내가, 요거는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페인트 통 모양 눌러볼게요. 그러면 연산이 있어요. 자, 밝은 부분에 겹쳐 있지, 어두운 부분에 겹쳐 있지, 뭐, 있는데, 저도 헷갈려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눌러보면 돼요. 자, 밝게, 어둡게, 어두운 것만 더 살리는 기능이에요. 추가, 제거, 오버레이 있죠. 오버레이 좀 진한 느낌 있는데 눌러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오버레이가 마음에 드는데. 근데 다 달라요. 주관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또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좀 하이키 느낌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오버레이가 좋네요. 근데 좋긴 한데 조금 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하는 게 요거예요. 여기 물방울 모양 눌러가지고 요 강도를 비율을 조절해 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진에 더 가중치를 많이 둘지, 뒤에 있는 사진에 더 가중치를 많이 둘지. 이러면 완전히 뭐야? 앞에 사진, 이러면 뒤에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조절해 가지고 이 가중치를 정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다중 노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개념은 쉽죠. 근데 이제 이걸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다양한 합성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중 노출 됐습니다. 자, 다시 열고요. 이번에 달을 합성해 볼까요? 달을 합성해 볼게요. 자, 아까 그 남산타워가 달 합성하기에 정말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올게요. HDR 하시면 좀 낫는데 지금 HDR 굳이 안 할게요. 아니, 빠르게 할까요? 따라 안 하셔도 돼요. 도구에서 HDR 가서. 사실은 나중에 처음엔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빨라요라고 하시는데 되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됐고, 그 다음에 도구 들어가서 뭘 누를까요? 여기 이중 노출 누를게요. 그리고 사진 추가할게요. 사진 추가. 그리고 달 가지고 올게요. 달이 너무 크네. 그쵸? 손가락으로 줄이면 돼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줄이면 줄이죠. 근데 이거 하실 때 주의해야 될 게 달이 막 이렇게 회전하면 안 돼요. 이게 회전하게 되면 토끼가 줄구 찢다가 물구나무 설 수 있으니까 회전하지 않게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요런데 이런 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포토샵은 되는데 이것도 자, 이 정도로 하면 와, 이거 우리가 시간 맞춰서 가서 찍어도 되는 남산타워에 정말 시간 맞춰서 달 떠는 시간 맞춰서 매직업 맞춰 찍으시면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장소는 아니에요. 보통은 마포대교나 이쪽에서 찍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고생해서 찍어야지 제맛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자,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서 끝. 요런 거 사진 해가지고 근데 인스타 올려보세요. 말하지 말고 합성 말하지 말고 좀 양심에 좀 찔린다 그러면 그냥 다중 노출이라고 좀 멋있게 다중 노출 적어서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좋아요를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 발도 좀 커도 돼요. 근데 양심은 양심은 좀 있게. 이거는 좀 양심이 없어요. 그렇죠? 양심은 좀 있게. 그렇죠? 양심은 있게. 이 정도면 더 크거든요. 자, 그런데 연산이 있었잖아요. 아까 연산.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눌러보면 돼요. 이렇게 눌러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더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보가 날아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날아갔잖아요. 저는 여기 밝게가 좋아요. 다른 기본보다는 밝게. 야경도 밝게 더 살아나죠. 이렇게.
이거는 개인차가 있어요. 이건 답이 없어요. 저는 밝게가 좋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와, 이거 어디서 찍으셨어요? 다중 노출. 샵 다중 노출. 왜냐하면 이게 근데 촬영이 가능해요. 다중 노출로 진짜 달 찍고 이것 찍고 할 수 있거든요. 촬영으로도 가능한 거라서 어쨌든 다큐는 아니지만 촬영으로 가능한 거다 어쨌든. 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름에 쓰기 가장 좋은 거, 여름에 쓰기 좋은 게 뭔가 하면 비예요. 비 내리는 것을 합성해 놓으면 정말 분위기 좋고요. 근데 그 찍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힘들어요. 근데 찍는 방법은 알려드렸어요. 어두운 배경 선택해서 찍으시고요. 아니면 야간에 매직아웃 때 가로등 근처에서 찍으시고요. 그러면 잘 나와요. 생각보다 잘 나오고요. 꽃 같은 거 찍으셔도 비 내리는 꽃, 조명을 받는 꽃, 뭔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비만 찍으니까 잘 안 나오는 경우 많다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 보정을 보시면 비 오는 날 사진은 제가 색을 좀 많이 넣어요. 특히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 해가지고 파란색 넣는다거나 해요. 왜냐하면 비 오는 날 회색으로 많이 표현되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색인데 비가 표현이 될까요? 안 되죠. 아까 그랬잖아요. 검정색이나 좀 색이 있어야지 표현되는데 회색은 비가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푸른색을 둬요.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매직아웃 때 찍는 거예요. 제 사진들 보시면 매직아웃 때 찍은 사진들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매직아웃 때 찍은 사진 한 장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이런 사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HDR 해보는 거예요. 싫으면 줄이면 되니까 해볼게요. 그냥 HDR 했어요. 너무 세? 그러면 손가락 바로 대고 아무것도 안 해요. 바로 줄이고 하면 되니까 일단 해보세요. 하고 싫으면 줄이면 되니까. 저는 근데 안 싫어요. 이렇게 할 거고요. 아마 요즘 최신 스마트폰은 많이 쓸 거예요. 줄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밑작업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색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있고 아마 비가 요런 데는 표현 안 되겠죠? 자, 어쨌든 도구 이중 노출 들어갈게요. 이중 노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비를 제가 몇 개를 들었지? 비가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렇죠? 4번이 좋은데 지금 어떤 4번인지 몰라가지고 네 번째 거 4번인가? 어째 요거 할게요. 자, 네 번째 거 가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이게 나오면 당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기를 눌러 여기 누르면 안 되고 다시 눌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돼요. 그럼 다시 왔죠. 아시겠죠? 당하지 마시고. 자, 비가 표현됐어요. 표현됐는데 좀 길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면 내 손가락이 지금부터 완전히 마술사예요. 나는 이제 기상을 관장해요. 내 손가락이. 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렇게 느리니까 길어지죠. 커지기도 하네. 커지는구나. 어쨌든 길어지면서 커지든지 어쨌든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죠. 이해되시죠? 아까 이렇게 작았는데 이거 좀 크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하고 뭐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좀 느낌을 좀 더하고 싶다. 아니, 보자. 연산을 봅시다. 여기 연산 누를게요. 연산 누르고 밝게 하니까 다 사라졌죠. 비가. 어둡게 하니까 이것만 나왔어요. 추가는 완전 폭우네. 장마네. 그렇죠? 그런데 저 이거 한번 써볼게요. 아까가 근데 이거는 기본이 제일 낫어요. 근데 써볼게요. 뭐 쓸까? 여기 물방울 모양 누른 다음에 강도를 물방울 모양 누른 다음에 강도를 좀 조절하면 이것도 쓸만하죠. 이렇게 강도를 조절해 가지고 쓰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비가 좀 많이 오는 상황 만들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좀 다큐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비는 와야 돼요, 사실 인간적으로. 물론 비가 안 와도 표현할 수 있는데 비가 오는 날 비를 합성하는 거하고 비가 안 오는 날 비를 합성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면 대기가 반짝반짝하는 것부터 그리고 물방울이 막 튀는 것까지 표현이 돼야지 또 리얼한 느낌이 나요. 이거 파란 하늘에 이거 하면 이상하죠. 근데 눈은 파란 하늘로 해도 꽤 괜찮아요. 눈은. 근데 비는 정말 이상합니다. 눈도 돼요. 똑같아요. 도구 들어가서 이중 노출해서 눈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자꾸 이러네. 눈도 있어요. 눈. 오, 너무 좋다. 그쵸? 끝이네. 이거는 뭐 할 거 되게 낭만적이네, 그냥.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을 때 이렇게 찍어도 되긴 한데 스마트폰으로 찍기 정말 힘듭니다. 스마트폰 찍긴 찍은 거잖아요. 그쵸? 눈만 합성한 거지. 샵 다중 노출 하시면 돼요. 합성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게 다중 노출이에요. 그쵸? 합성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가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렇게 손으로 브러쉬로 칠해가지고 집중시키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거를 브러쉬로 칠해가지고 집중시키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 요것도 있어요. 도구 들어가서 보시면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비네트가 있죠. 비네트. 비네트. 비네트 누를게요. 비네트 누른 다음에 손가락을 여기 대고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그렇죠? 이렇게 또 주제를 집중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뭐야? 주변부를. 근데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티나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주변부가 그냥 살짝 어두워지는 정도. 그러면 우리가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이렇게 만들면요. 감상자들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근데 자꾸 시선이 밝은 부분으로 가게 돼 있어. 이렇게 우리가 장치를 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흑백 사진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흑백 사진에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 도구 들어가서 흑백도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사진 자체를 흑백으로 찍는 것보다 여기 흑백으로 한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조절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흑백으로 찍는 것보다 이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걸 해볼 거예요. 뭘 해볼 건가 하면 그것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것들 몇 개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색만 남기고 나머지 다 흑백으로 만들기. 이것도 해보고 싶죠. 그걸 해볼 거예요. 자, 어떤 사진으로 할 건가 하면 이 사진이 제일 만만하네요. 그렇죠? 자, 만만해요. 자, 여기서 사과만 빨갛게 하고 나머지 다 흑백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도구 들어가겠습니다. 도구 들어가서 일단 흑백 아까 봤잖아요. 이거는 그냥 흑백만 해도 돼요. 보정 없는 흑백. 근데 아까 흑백 하실 때는 뒤에 걸 만져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뒤에 이런 것들 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색만 뺄 거예요. 했어요. 자, 이제 중요한 비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아까 여기 있는 거 이거 위에 작업 내역 그쵸? 히스토리 이거 누를게요. 이거 누르고 보시면 조금 어렵죠? 여기 보시면 수정 단계 보기가 있어요. 수정 단계 보기. 요게 제가 이 보기 약간 더 복잡해요. 사실 이 방법이 더 쉬워요. 지금 하는 게. 자, 수정 단계 보기를 누를게요. 그러면 자, 처음에 밑에 원본 있고 위에 흑백 있죠? 근데 여기 흑백 요거 누를게요. 요 버튼 누를게요. 누르면 중간에 분 모양이 있어요. 요게 이제 포토샵의 레이어 마스크라고 조금 어려운 개념이 여기서 쓰는 거예요. 자, 요거 누를게요. 누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죠. 흑백이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그때 여기 요 버튼 있죠. 요 버튼 보이죠? 요 버튼 눌러주면 다시 반전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게 흑백이에요. 그쵸? 그럼 나는 사과만 빨갛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흑백으로 돼 있죠. 흑백으로 돼 있죠? 여기 플러스 업 버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버튼 하나 둘 셋 이거 아까는 5, 10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몇 단계예요? 5단계죠. 0, 25, 50, 50, 75, 100. 100을 한 다음에 100대 있죠? 사과만 좀 크게 한 다음에 아니구나. 흑백을 죄송해요. 흑백을 하면 안 돼요. 흑백이 아니라 0에서 해야 되네. 0에서 지금 왜냐면 흑백이니까 그냥 바로 칠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근데 당연히 조금 경계선 같은 거는 좀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쵸? 나가면 요걸 이제 플러스 100을 한 다음에 칠해 주면 흑백이 없어져요. 다시 0을 해서 하면 아이고 좀 크게 해서 하시면 그래도 별로 티 안 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아까 약간 헷갈리게 설명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할게요. 자, 이 사진에서 빨간색 모자만 남겨 볼게요. 자, 어떻게 도구 들어가서 흑백 들어갈 거예요. 흑백 누르고 흑백 됐어요. 그냥 바로 요거 누를 거예요. 적용 눌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위에 버튼 요거 버튼 눌러서 작업 레이어 가서 수정 단계 보기를 눌러요. 좀 절차가 약간 복잡하긴 하죠. 자, 요거 눌러요. 흑백.
그러면 중간에 조정 레이어가 있다고 요거 눌러줘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칼라로 왔죠? 근데 그때 요거 누른다고 요거. 그러면 반전됐어요. 그때 다른 거 건드리지 마시고 이제 아까 칼라였던 거 기억하고 칼라 부분만 근데 다시 흑백 100이 됐네. 요거 다시 마이너스로 바꾸고 0 된 상태에서 칼라 부분만 이렇게 칠해주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빠르게 내가 원하는 색만 강조하는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은 또 그것도 있어요. 흑백에서 컬러를 집중할 수밖에 없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장치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복회 합성도 가능합니다. 이제 복회를 한번 합성해 볼게요. 자, 요 사진에다가 주변을 복회로 만들어 볼게요. 복회가 뭔가 몽글몽글한 느낌이에요. 자, 도구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시 이중 노출할 거예요. 이중 노출해서 두 장의 사진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중 노출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플러스 버튼 누를 거예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그다음에 복회. 자, 여기 복회 많은 사진 있죠? 요 복회 옆에 복회 사진을 가져올게요. 자, 복회를 좀 크게 하고 싶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복회를 좀 크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여기서 확인 누를게요. 확인. 적용 버튼 눌렀고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근데 다 복회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만 복회를 하고 싶거든요. 그때 요거 누른 거예요, 요거. 그리고 수정 단계 보기 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중 노출해서 누르고 보시면 여기 마스커 눌렀어요. 사라졌죠? 자, 사라졌는데 지금은 아까처럼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여기서 손가락을 대고 여기만 하는 게 낫겠죠. 그때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100 만들고 이게 헷갈릴 때는 해보면 돼요. 이게 0일 때 저도 헷갈려요, 가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적용되는지 머릿속에 헷갈린다 그러면 0일 때 손가락 움직여보고 100일 때 움직여보면 돼요. 100을 한 다음에 움직이니까 이제 여기서 복회가 나오죠. 일단은 쭉 그냥 복회 대충 돌려놓고 나가든 말든 돌려놓고 쭉 돌려놨어요. 그리고 다시 요거를 0으로 바꾸고요. 바꾼 다음에 좀 확대한 다음에 내가 필요 없는 것들 요런 부분은 다 지우면 되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상관없는데 그냥 이 정도. 그러면 와, 되게 낭만적인 사진이 됐죠. 자, 요런 걸 이제 언제 쓰냐? 여러분들 당근마켓에 뭐 물건 같은 거 팔 때 옆에 괜히 복해 합성해 가지고 이렇게 팔면 뭔가 좀 있어 보여요. 사진이 제품이 더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제품 같은 거 찍을 때 요렇게 지금 보니까 요것도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요런데 좀 살짝 나와 있는 것도 너무 많이 들면 그런데 요 앞쪽 부분에 일부러 사진을 이렇게 찍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 앞부분에 이렇게 조금 있는 것도 더 신비로운 분위기가 나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예 그냥 깔끔한 것보다 요 앞쪽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두 가지를 같이 섞는 방법이 있다. 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건 좀 어렵긴 한데 아까 이 사진에서요. 제가 여기서 HDR을 했고요. 여기서 요 앞부분만 여기만 더 선명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만 선명하게 하고 싶고 나머지는 선명하게 할 생각이 없어요. 뭐 밝기 조절은 아까 도구에서 여기 브러쉬 가서 기억나시죠? 밝기 어둡게 해서 여기 아마 10은 좀 세요. 5 정도 해도 되거든요. 5 정도로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밝히고 근데 효과가 안 보이네 잘. 10%에서 빨리 밝힐게요. 이렇게 했는데 난 여기만 디테일을 주고 싶어요. 뒤까지가 아니라. 그러면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다시 도구 들어가서 이제는 이중 노출 안 해요. 이중 노출 아니고 여기 선명도 들어가요. 선명도 들어가서 요거는 좀 어려워요. 어려우신 분 안 해도 돼요. 누른 다음에 구조 선택 구조를 다 올려요. 이렇게 세게. 그러면 요 부분은 괜찮은데 뒷부분까지 너무 세서 싫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 다시 여기 가는 거야. 여기 작업 내역 가고요. 다시 수정 단계 보기 하고 그러면
선명도 준 게 제일 마지막 마지막이거든요. 이 포토샵 하는 분들은 쉬운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지금 어리둥절하실 거야. 선명도 누른 상태에서 여기 브러쉬, 아니 마스크를 누른다. 요거 중간 거 눌러줘요. 그럼 효과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때 나는 손가락으로 요 부분만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명도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만 딱 선명도가 들어가요. 나머지는 안 들어가고. 이거 좀 어렵죠. 이거는 영상 다시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긴 한데 너무 많은 걸 해도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다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해보시고 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아, 선생님, 네, 지금 오버레이를 네. 눈도 저희들 주셨어요. 비만 주신 것 같아서. 눈도 같이 들어있어요. 제가 눈이 어디, 못하겠나 봐요. 눈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제가 여기 다리 못하겠나. 옆에 있을 거예요. 다리 모양 옆에. 여기 눈이에요. 예, 달 옆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눈이 있어요. 예. 그래서 눈도 있고 비도 있고 이제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달도 넣고 눈도 넣고 비도 넣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찾았습니다. 네. 예. 그 복해도 넣어보세요. 복해. 요것보다 요게 좀 더 예뻐요. 밑에 복해. 가끔 가다가 네. 선생님 가끔 가다가 눈을 합성할 때 네. 갑자기 합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노출할 때 합성을 그 건물에다가 눈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갑자기 안 되는 거는 너무 버버링이 네. 되는 너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어? 오버레이를 좀 줄여가지고도 넣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아, 좀 내가 포토샵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눈 네. 오버레이를 좀 작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아, 쉽게 돼요. 다른 이게 메모리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요. 스냅시드가 조금 이렇게 뭐가 많아지면 정보가 많아지면 멈추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특히 이중 노출할 때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계속 무한 이게 되죠. 예, 그럴 때는 좀 사이즈를 줄여서 해야 돼요. 네. 사이즈 줄여서. 네. 선생님, 오버레이 지금 주신 자료 갖고서 네. 카메라에 그냥 포토샵으로 할 네. 때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하셔도 되는데 어떤 오버레이는 좀 작아요. 작아서 큰 음, 사진에는 조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차피 우리가 웹에 올릴 용도로 이걸 하는 거거든, 스냅시드는. 예, 예. 그러니까 웹에 올릴 때 그렇게 사이즈가 안 커도 되잖아요. 그렇죠? 한 음, 3000 정도 크기로 줄이고 하시면 돼요. 3000. 그럼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크기거든요. 3000 정도만 해도. 우리 스마트폰이 기본 3000 곱하기 2000 사이즈니 4000 곱하기 3000이니까 스마트폰이 4000 곱하기 3000이에요. 1200만 화소. 자, 아무튼 지금 유료 강좌 들으신 분들은 제가 녹화 방송 드릴 거니까 하시고 좀 무료 방송 들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난번에 라이트룸을 했는데 후기를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후기를 올리신 분들만 한 3일 정도 볼 수 있는 그 녹화 방송을 드리긴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네, 유료 들으신 분들은 계속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고, 나중에 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약간 보충 영상을 찍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라이트룸 강좌도 그랬거든요. 아까 좀 제가 더 설명드릴 내용이 몇 개가 있었는데,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뭐 이 정도면 지금 충분해요. 근데 좀 더 뭐 부연 설명 필요한 거나 아니면 단톡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부연해 가지고 뭐 추가 영상도 만약에 찍게 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주말 오전 시간까지 고생했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네. 활용해 보세요. 좋아요 많이 받는 사진들 많이 올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